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내 아침에 눈을 또 뜨면 뉴욕 증시를 보게 되는데 바닥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끝이 났는데 일단은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나름 크게 하락지도 않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의 한 줄 주제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시장이 우리에게 고차원 방정식을 풀라고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이 고차원 방정식에는 인플레이션 플러스 미 글로벌 경기 침체 플러스 여기에 이제 중국 시위와 코로나 문제까지도 하나 더 변수가 추가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잡하게 된 거죠. 이 복잡함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될지가 연말 우리가 주어진 숙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먹고 터지고 반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주 전부터 월요일, 화요일을 좀 안 좋고 수목 반등하고 금요일 보합 횡보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두 번째 특징은 정말 순환매가 빨리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어제는 그러니까 배당주, 그다음에 중국 관련 화장품, 여행, 렌터, 항공, 리오픈주까지도 시장이 돌아오는 순환매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전 종목을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갈수록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그러한 숙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짜로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짜로 표현을 그렇고요. 많이 좀 주위에 추천해 주시고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연준의 지속적인 강성 노이즈 발언도 또 나오고 있다. 파월 30일 연설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장은 보합 혼조가 전망이다. 이 중에서 핵심은 중국발 차이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중국 정부가 어제 발표가 났는데 내용은 보잘것없었지만 시장은 안심을 하는 쪽으로 좀 돌아섰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시위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강성으로 진압을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씩 풀어주는 전략을 강성과 뭐랄까 좀 달래는 정책을 당근과 책찍을 동시에 사용한 전략을 하나 쓴다. 두 번째, 중국 정부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중국 정부가 시위에 대해서 늘어나 깜딱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시위 확산이 줄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시위를 해보자 우르무치를 제외하고는 시위가 확산되지 않는 모습,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적절하게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리오픈으로 조금씩 개방을 해 간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리오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중국의 의료 체계가 전혀 이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들이 리오픈을 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때 중국 정부가 안을 그러한 책임과 그 뭐랄까 부담감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의 완벽한 어떤 정책, 우리가 이렇게 잘 맞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우리의 방식대로 이걸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뒤집는 게 쉽지가 않다. 자기들의 얼굴이고 철학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었는데 서양과 다르게 우리가 승리를 했다 전쟁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뒤집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열어줄 수밖에 없다. 3일마다 한 번씩 PCR을 검사를 해서 뭔가를 해서 통행증을 가져야 출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불편한 거죠. 이건 정말 무식한 방법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파월의 연설 내용이 나오는데 매파적일 확률이 높다. 절대 비동적이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뭔가 확 사서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마라. 단타로 치고 오늘은 좀 포지션을 약간 줄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내일
파웰은 절대로 비둘기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볼 수 있네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 한번 봅시다. 다우존스는 거의 뭐 보합이 끝났네. 야, 변동 1.02. 네, 거의 0%죠. 네. S&P 500은 한번 보면은 0.16% 하락. 네, 나스닥은 0.59% 하락하며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쭉 빠지다가 끝을 살짝 돌려놓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약세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 파월 연준 고용지표 대기. 이 사이먼 먼데이 매출 15조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다. IMF 총재 중코로나 정책 재조정해야 된다. 미국 9월 주택가격 전월비 1%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역시 미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주택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100점이 7월 이후 최저이다. 네,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이 소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게 눈덩이가 작게 모이다가 이제 크게 눈덩이가 생기는 그런 스피로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두렵습니다. 독일 11월 CPI 전년비 10%, 전월치 대비는 소폭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물가를 일본이 고물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278조 원 추경 예산을 만들어서 중연을 통과했다. 고물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더 푼다? 좀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제 경제가 좀 작동치 않는, 좀 이해가 한 단계 더 필요한 그런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의 매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테슬라는 27%, 벤츠는 37%, 벤츠가 중국 시위나 이러한 사태에 코로나 방역 정책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리스크가, 테슬라도 거의 30%나 중국에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와서 왔다 간 것은 뭔가 아시아에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하나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다.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아시아 나머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가 팩토리를 어디다 세워야 되는데 한국에다 세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거기에 자원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비용도 비싸고 상하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자기가들이 해보겠다는데 좀 경제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한번 봅시다. 0.13% 상승해서 106.82. 최고가 이하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나머지 통화들도 똑같이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달러 강세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살짝 올랐는데 2년짜리 1.7bp 상승했고 10년 한번 봅시다. 5bp 상승. 그렇게 해서 2년과 10년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 4.486과 3.75. 네, 그렇죠. 4.486과 3.75, 약 60bp 정도 일드 커브, 뭐랄까 스프레드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벌어지는 모습이 닫히지 않고 좀 좁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WTI 한번 봅시다. 네, 1.96% 상승해서 어제 75달러였는데 오늘은 78.55달러까지 상승했네요. 중국 리오픈에 대한 어떤 그 반사 효과다. 중국도 이제 개방으로 나서고 문을 걸어 잠궜던 걸 열어야 된다면 경제가 아무래도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중국 사태의 가장 큰 피해주로 등장하네요. 2.46% 하락하며 140달러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1.42%, 180달러가 더 깨질까 말까 하는 그런 두려운 어떤 트리거 포인트에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미국의 증권사들이 테슬라가 트위터에 대한 그러한 그 정신의 분산, 리더의 어떤 생각의 분산, 거기 늪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제는 애플과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던데 테슬라의 그 간접 효과, 간접 피해가 테슬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테슬라 중국 시장의 락다운, 중국 시장이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또 합쳐지고 또 강력한 전기차 경쟁자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에게 지금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18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사서 200달러 정도에 파는 그러한 왕복 달리기 전략은 지금 정도는 해볼 만하다. 이제 거의 다 빠질 것은 다 빠졌죠. 테슬라의 악재가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0.91% 하락해서 156달러, TSMC는 올랐네 0.23%,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1.28%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1.14% 상승, 노블록스는 3%나 하락을 했네요. 네, 유탄을 크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16,463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어느 정도 살짝 안정을 찾는데 비트코인 대출업체가 파산을 했다. 이미 이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게 오히려 시장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코인 시장은 당분간 상승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네. 매력이 없는 부동산 시장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한국 시장은 포스코, 엠텍, 엔터 중에 SM, 인텔리안 테크, 금융섹터, 고배장주 등이 눈에 들어오나 그 확장성과 연속성에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하루 이틀짜리 정도로 보여져 의미가 과연 있는 건지 의심이 되죠. 최근 시장의 단계 리드는 엔터주와 우주 항공주로 보이나 이 또한 곧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추경 매수는 강력 비추이다. 이 중에서 하나만 사라면 SM 사서 10만원까지 버티고 나오는 전략 이 정도. 레몽네이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속 빠지는 모습. 나머지 엔터들은 비실비실한데 어제는 YG, JIP 이런 또 관련, 음악 관련 애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어제 확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를 오늘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아르헨티나 리튬 강선 지분이 300조의 가치는 있는데 포스코 엠텍이 아니에요. 포스코 엠텍은 이 아르헨티나 리튬 강선과 전혀 지분에 관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센티로 포스코 그룹의 센티로 그냥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경향이 강해서 단기 투자로는 한번 해볼 만하지만 장기 투자로는 아니다. 네, 아르헨티나 리튬 강선은 포스코 엠텍 것이 아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패턴을 보면 이틀 하락 그리고 이틀 상승 그 다음 보합 패턴 이런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하락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올 수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장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빠지더라도 너무 쫄지 말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순환매가 리오픈주인 화장품, 여행, 렌터 업종까지 이제 도달을 했죠. 네. 중국이 니오폰으로 가는 그러한 바로 가는 상황인데 바로 니오폰으로 갈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 일단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외부 여행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리오픈 관련된 화장품, 여행, 엔터지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또 거꾸라질 가능성. 그래서 추경 매수는 비추이다. 어제 이제 배당주들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배당주의 적은 은행 정기예금이죠.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시가 배당을 주는 종목은 골라야 된다. 이것도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하면서 시작해서 경기 침체 변수에 중국 변수까지 합쳐지는 5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장세로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파는데 기준은 뭐냐? 이 두 가지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실적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키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순환매로 빠르게 돌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더 좋아 보이죠. 내가 저걸 살 걸, 저걸 쫓아갈 걸, 미리 가서 사놔야 되나? 다음에 순환매는 뭐가 돌지? 이러한 노력과 에너지 소비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4분기 실적, 내년 실적을 리포트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고 숫자 꼭 확인해서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고
계산기로 숫자 두드려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 증가할 것 같다. 매출액이 얼마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그렇죠. 펀은 어떻고 PBR은 어떤 것 같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버티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아사르장 빠른 순환매에서 휩쓸려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실적과 미래 성장성 그리고 큰 그림화에서 내년에 이 종목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 거냐, 미래를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좀 큰 거시적 담론을 공부하면서 반대로 그 종목을 세세히 공부하는 거시와 미시를 함께 섞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잡주들이 시장에서 막 나올 겁니다. 네, 이들의 눈이 돌아가면 이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 들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순환매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쫓아갈까 말까 하면 다시 거꾸로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는 그런 담담한 마음 이런 것들이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 연구, 그렇죠? 열공이 필요한 시기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아사리장에서 휩쓸려 가는 거죠. 네. 네. 축구가 올해를 아쉽게 진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죠. 네. 예. 포르투갈과 신랄 같은 희망을 이제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네. 야, 우리 타짜가 마지막 패를 쫙보는 그런 간절한 심정. 이게 12홍땡, 38광땡,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식만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의미 있는 멋진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도 이제 연말에 생각이 많죠. 예, 제가 운영하는 유료 카페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뭔가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를 연말까지만 쓰고 내년엔 블로그를 좀 닫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좀 다 열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제 카페에 들어오는 게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카페 친구들만 보게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열어놓을지, 이러한 그 고민이 좀 서 있는데, 아무리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카페를 홍보해도 잘 들어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3,000명 갖고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뭔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초심을 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수요일, 대박나는 수요일,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